네. 제가 어제 사실 이거를 찍었는데 너무 새벽에 찍다 보니까 제가 찍으면서 좀 졸려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왠지 설명이 그렇게 잘 되었을 것 같지 않아서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냥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고 이렇게 그 했던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점들 사이에 이제 직선이 몰려 있으면은 굳이 이제 2차원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피파 예제를 시험 문제 냈잖아요. 근데 X축을 드리블링이었나? X축을 드리블링, Y축을 이제 슬라이딩 태클 이렇게 했는데 X축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드리블을 잘하는 거는 공격수가 그러니까 축구 게임에서 공격수들이 이제 필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슬라이딩 태클 같은 경우는 그 드리블하는 거를 이제 막는 능력이니까 공을 빼앗는 능력에 관련되어 있어갖고 수비수들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X축은 약간 공격적인 능력, 그다음 Y축은 뭐 수비적인 능력. 그래갖고 둘 다 좋은 선수도 있고 뭐 수비적인 능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야지 선수들이 이제 뭐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포지션별로 좀 구분하기도 편하고 어 그래서 자료를 좀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X축이랑 Y축을 둘 다 너무 공격적인 능력으로 넣거나 둘 다 너무 수비적인 능력으로 넣는다면은 그렇게 데이터를 이제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인구하고 지금 X축이 인구, 그다음 Y축이 구인수인데 인구하고 구인수를 이제 쭉 보니까 그 요 구성이 비슷하잖아요. 그냥 이런 거보다 조금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그 X축을 예산으로 놓고 Y축을 군인수라고 보면은 뭐 여기 이제 그 인구의 효과를 제거한 그럼 여기 좀 순서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쵸? 여기는 브라질이 여기 있는데 여기 브라질이 이쪽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의미도 좀 더 명확해지고 나라들도 좀 이제 그 나라의 특징별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예산은 많이 쓰는데 군인수가 이제 적을 수도 있고 그쵸? 브라질처럼 어떤 나라는 예산은 조금 쓰는데 군인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어, 그런 나라들도 있고 뭐 예산도 군인수도 많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소개했던 예제에서도 당연히 그 X축을 토익, Y축을 탭스 이렇게 X, Y를 너무 이렇게 비슷하게 두면은 어 그냥 X와 Y 합쳐가지고 그 영어 능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파 예제로 치면 수비 능력 이렇게 이제 X, Y로 놓는 거니까 이렇게 놓는 것보다 X축을 토익, Y축을 학점 이렇게 놓으면은 뭐 어떤 학생은 토익은 되게 높은데 학점은 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토익이 별로 높지 않은데 학점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물론 그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토익 학점 둘 다 높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제 둘 다 낮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그 양의 코릴레이션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 이렇게 그 직선 근처에 그렇게 완전히 또 붙어 있는 느낌이 있으면은 너무 비슷한 변수를 설정한 거니까 그게 이제 시각화에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 여기까지는 이 부분은 제 생각이고 여기는 이제 책에서 악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책에서 그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그림이 뭔가 지도도 있고 픽토그램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더 우수해 보이지만 전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심플한 바플랏이나 산점도가 더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냥 간단한 예제인데 이것도 내용은 비슷해요. 이렇게 뭐 그 지도를 그리고 숫자도 이렇게 넣고 여기 이거는 이제 뭐 각각 이제 지역을 의미하는 또 텍스트도 넣어주고 근데 크기 비교를 명암으로 했죠. 어 그러니까 지난 부분이 뭔가 이제 값이 높은데 이것도 계급화했습니다. 0.83에서 3.42까지. 근데 3.42랑 0.83이랑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색으로 표현한 것도 되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0.82부터 마이너스 4.27까지도 또 같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딱 봐서 가장 높은 주가 어디지라는 거를 찾으려면은 가장 높은 곳을 찾으려면은 이 숫자들을 보면서 가장 높은 숫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네요.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오히려 크기 비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냥 단순한 바플랫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왼쪽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진한 부분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곳, 그 다음에 연한 부분은 평균보다 낮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뷰를 한번 보여주고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른쪽과 같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곳, 뭐 예를 들면 마드리드라고 치면은 요거는 이제 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는데 2등이라는 큰 차이가 없고 1등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요거를 경계로 한쪽은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높은 곳이고 한쪽은 평균보다 낮은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두 번째 요 예제도 그 메시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중요시하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그 뭐지? 교수님이 그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제 이쪽으로 많이 이제 시각화를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좀 더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 학생들이 아니면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보다 요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더 익숙하긴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때도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예쁘고 그냥 하나의 뭔가 이제 작품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 오히려 이게 너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에 치중해서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좀 다 되새겨보자라는 의미에서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제목이 챕터의 소제목이 버블의 유행이었습니다. 그 요즘은 그러니까 뭐 그 너무 버블 차트를 남용하는 것 같다. 버블 차트 그러니까 여기도 버블 차트 쓰고 저쪽에도 버블 차트 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선정도에서 그 크기가 변하는 이런 차트를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한 차트가 크기 비교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설명했던 그 자료라고 해요. 강의 자료에 그 등장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이제 회색이라고 하긴 좀 그랬지만 하여튼 요 연한 부분은 회색, 진한 부분은 제가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회색은 2007년, 그 다음에 검은색은 2009년인데 그러니까 회색으로 회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가는 게 어떤 그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2007년에는 이만한 크기였다가 2009년에는 요만한 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크기가 확 줄었죠. 그리고 여기는 크기가 뭐 한 어느 정도 줄었죠. 얘보다 확 준 것 같진 않고 여기는 크기가 별로 줄어들진 않은데 이 뭐 어느 정도 줄었나 너무 많이 줄었다 너무 적게 줄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그 회색보다 검은색이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구나라는 또 경향성은 보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그림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요렇게만 봐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 회색이 밖에 있고 검은색이 이제 안쪽에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크기가 줄었다라는 게 보이면서 동시에 어떤 곳은 요런 곳은 이제 크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떤 곳은 또 이제 많이 줄어는 것도 나름대로 시각화가 잘 되어 있었고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게 크기를 비교를 할 때 버블 차트를 사용하면은 크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의 뇌가 뭐 속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실질적으로 눈이 느끼기에
커다란 원이랑 안에 있는 작은 원이랑 면적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 대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크기를 바 차트로 비교하면은 여기 이게 1이라고 치면은 얘는 그 절반도 되지 않죠. 그쵸? 절반이 여기니까. 그쵸? 뭐 거의 한 3분의 1,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인 것 같은데, 그쵸? 많이 쳐도 3분의 1인 것 같아요. 3분의 1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은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 보이는데, 요렇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차지하는 것 같고, 크기가 그렇게 또 많이 차이 난다, 규모가 확 줄었다라는 느낌이 요거보다 들지 않죠.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할 때 우리의 뇌는 면적을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크기 비교를 할 때 면적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크기 비교를 시킨다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우선적으로 비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랑 큰 원의 반지름을 비교해 가지고, 큰 원의 반지름 대비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거예요. 버블 차트는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를 굉장히 많이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지 말아라. 버블 차트를 쓰는 게 크기 비교할 때 좋지 않다. 그래서 버블의 유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버블의 유행이어서 버블 차트를 여기저기 쓰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요런 그림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 선거에서 요건 아마 정말 많이 보셨을 그림일 것 같은데, 그쵸? 저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요런 그림은 이제 버블 차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지도 위에 버블 차트로 이제 크기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했어요. 교재에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뭔 차이냐라고 살펴봤는데, 선거지도는 그 수치 비교를 하는데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포커싱이 어디 있냐면은 그 민주당 표하고 공화당 표가 어떤 지역에 몰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역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에스테틱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X축, Y축 설정을 그냥 그 위도 경도, 그러니까 지리적인 정보로 표현하는데 다 투자를 했죠. 그렇죠? 지도가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도, 그러니까 위치 정보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화당 표인지 민주당 표인지 이 두 표를 구분하는 색깔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두 표를 구분하는 거를 색깔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 크기는 그 사이즈로 표현을 했는데, 이 사이즈가 물론 조금 이제 왜곡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이제 크기를 가지고 그 지역별 지지도가 나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파란색 원이랑 이쪽에 있는 파란색 원이랑 상대적인 크기 차이가 얼마인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 관심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그 정보에,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이제 버블 차트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요거는 사실 그 2007년이랑 2009년이랑 크기가 이제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거에 좀 더 메시지에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변한 것도 있고 적게 변한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럴 때에는 요렇게 그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요약은 라인플라, 바플라 산정도가 그 가장 이제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하기에 좋다라는 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서 요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그 어디서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어렴풋이 당연히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알고는 있었던 건데, 이렇게 좀 그 요약을 좀 하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시계와 플랫 같은 거는 라인 플랫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고 싶으면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바플랫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알고 싶다면 선전도를 그려라 라고 이제 요약을 했는데, 뭐 이거일 때는 요거, 요거일 땐 요거, 뭐 요거일 땐 요거 이렇게 꼭 그래야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자체가 일단 그렇게 저기에 얽매여서 그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이 위에 있는 거를 보면은 첫 부분에 했던 거, 요거는 이제 산전도인 것 같으면서도, 그쵸? 그러니까 X축, Y축의 설정이 산전도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는 그 소득이고 하나는 불평등이니까 뭔가 이렇게 그 1, 4분면, 4, 4분면 이런 위치가 있는 게, 뭐 소득이 이쪽에는 이쪽에는 이제 소득이 그 높고, 이쪽엔 소득이 낮고 그다음 불평등이 좀 높은 곳,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게 좀 뻔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X축이 시간인 라인 플랫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라인 플랫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시간의 이렇게 경과 흐름도 나타내면서, 그렇죠? 산점도의 장점도 합치고 그런 특이한 플랫이었어요. 아무튼 뭐 무조건 이제 뭐 그 추세를 알고 싶으면 라인 플랫, 그 다음에 뭐 관계를 알고 싶으면 산점도, 크기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바플라, 이렇게 딱딱 정해진 거 아닌데, 가급적이면 이제 맞춰서 하는 게 좋고,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둘 사이를 적당히 좀 교묘하게 결합한 창의적인 플랫을 이제 이용을 해도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내용에서 제가 뭐 딱히 이제 숙제를 낼 만한 건 없기 때문에 숙제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